경우만 시산다. 전력선이 35kV 이하인 경우만 설치하고, 자, 별도의 완금 시설을 한다든가, 그 전력선을 자, 위로 가설하는 방법이 있죠. 그래서 35kV 이하에만 적용하고, 우리가 자, 완금을 설치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뭘 설치해요? 조가 용선이라고 해서 철선을 사용을 해요. 그래서 그 철선을 사용해서 보면 가끔 전력선이 있고 그 아래쪽에 보면 하나의 철선이 가고 이렇게 시커멓게 여러 가지 전선이 묶어져서 가는 경우 본 적 있을 거예요. 있나? 이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있나 하고 봐야 돼요. 보면은 대부분 다 있어요. 그죠? 대부분 다 여기 철선이 있고 이렇게 전선 여러 가닥이 같이 이렇게 묶여져서 가는데 그 사이에 이렇게 고리가 있어. 유자전선처럼 생긴 이렇게 고리가 있어갖고 여기 전선 여기에 여기 있는 케이블 선 같은 것들이 이렇게 매달려. 자, 이거를 뭐라고 한다? 조가 용선이라고 하자. 자, 조가 용선은 22스퀘어 아이언로 철선을 주로 사용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우리가 공갈은 이렇게 별도의 완금을 설치해서 공갈을 하기도 하는데, 자, 이렇게 하는 것도 있지만 일반적인 방법은 뭐다? 조가 용선을 이용해서 이렇게 하더라. 자, 그래서 공간은 자, 저압과 약전선이 간다라고 할 때는 절연전선을 쓸 때는 얼마? 1.5cm 아니 75cm 또는 0.75m를 이격시켜서 하자. 케이블 때는 얼마? 3cm 0.3m죠. 자, 고압과 약전선일 때는 자, 고압과 약전선이라고 하는 건 통신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고압과 통신선이 갈 때는 1.5m, 케이블 때는 0.5. 자, 특고압과 약전선이다라고 하면 2m. 자, 케이블 때는 0.5로 시설하게끔 되어 있네요. 근데 이 공가보다는 우리가 나오는 건 주로 조가 용선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자, 조가 용선 설치하고 이렇게 U자처럼 해가지고 행거법이다라고 해서 이렇게 케이블을 시설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걸 우리가 행거법이라고 하는데, 행거에 의해서 자, 시설할 때 이 케이블 쳐지니까 중간중간에 행거를 가지고 설치하는데, 이때 이 행거와 행거 사이 간격이 얼마다? 50cm 이하라고 하네요. 자, 근데 여기다 이 금속 테이프를 가지고 이렇게 묶어놓는 경우도 있대요. 자, 그와 같은 경우 금속 테이프를 이용해서 묶는 경우는 몇 cm로? 20cm 이하마다 묶게끔 되어 있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조가 용선이라고 하는 거, 조가 용선, 우리 책에는 안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에서 나와 있기 때문에 자, 문제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련용 보기가 나오네요. 자, 여기까지 하고 일단 문제를 풀어보죠. 문제 풀고 올릴 수 있으니까 잠깐 불 켤게요. 눈이 벌써 부셔요? 눈 부셔요. 세상이 달라 보여요? 자, 1번부터 보면 자, 가공전솔로에 지짐을 해서 다른 지짐을 거치지 아니하고 자, 수용장소의 인입선 접속점에 이르는 가공전솔 무엇이라 하는가 했네. 이게 뭐죠? 지짐을 해서 다른 지짐을 거치지 않고 수용장소의 인입선을 간다. 아, 지짐을 해서 수용가로. 그죠? 뭐예요? 가공 인입선. 자, 2번 OW 전선. OW가 뭐죠? OW 오개용 비닐 절연전선. 자, OW 전선을 사용하는 저압분의 가공 인입 전선으로 전선의 길이가 15m를 초과하는 경우, 우리가 15m 이하일 경우와 기타, 그죠? 자, 15m를 초과하는 경우 그 전선의 지름은 몇 미리 이상을 사용하여야 하는가? 몇 미리? 2.6이에요, 2.0이에요. 자, 15m, 경관이 15m 이하일 때는 2.0mm였죠. 근데 15m를 초과한다라고 했으니까 2.6mm죠. 2.6mm. 자, 3번. 자, 저압 분해 가공 인입선으로 DV 전선 사용. DV는 뭐였죠? DV. 자, 인입용 비닐 절연전. 자, DV 인입. 드랍 볼테지. 아, 전기가 변압기에서 다운돼서 들어오구나. 그래서 DV. 자, DV 인입용 절연전선이라고 했죠. 자, DV 전선 사용 시 전선의 길이가 15m 이하인 경우. 아, 이하인 경우
자, 사용할 수 있는 최소 굵기는 몇 미리 이상인가? 자, 2점 2.6이니 2.6이 잘 봐야 돼요. 문제가 계속 이렇게 비슷비슷하죠? 그죠? 자, 뭐라고 해야 돼요? 2.15m 이하고, 그죠? 자, 15m 이하고, 아까 이거는 보셨습니다. 자, 15m 초과고, 그죠? 자, 그래서 아까 15m 초과는 2.6이었고, 15m 이하에다가 동그라미 쳐야죠. 자, 이하에다 동그라미 치고, 이번에는 초과에다가, 자, 동그라미 치십시오. 문제가 그 뒷말 15m 딱 보고, 2.0 딱 치면 안 돼요. 자, 이한지 초과인지를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답 뭐라고요? 2.0. 자, 4번. 일반적으로 조합 가공 인입선이 도로를 횡단하는 경우 노면상 설치 높이는 몇 메타 이상이어야 하는가 그랬네. 조합 가공 인입선. 조합이네. 가공 인입선은, 자, 가공 인입선은 저압과 고압으로 나눌 수 있다. 일단 저압이다. 동그라미. 자, 도로 횡단 몇 메타였어요? 자, 우리가 도로 횡단을 기준으로 5m, 기타는 4m, 철도 개조 횡단 6.5m. 그죠? 자, 그리고 육교는 3m. 됐던가요? 자, 저압일 때 도로 횡단한다 하면 5m. 자, 지선이 도로를 횡단한다 하면 지선이 도로 횡단 몇 메타? 몇 메타였지? 자, 지선이 도로를 횡단한다. 5m였습니다. 5m. 자, 그 옆에다 땡땡이 해놓고 써놓으세요. 지선이 도로를 횡단하는 경우. 도로 횡단이란 말이 저압에서도 나오고 고압에서도 나오고 지선이 도로를 횡단할 때 그렇게 나오니까. 자, 지선이 도로를 횡단한다 라고 하면 5m. 고압 가공 인입선에서 도로 횡단 나오면 6m. 그죠? 자, 넘겨서 5번. 자, 저압 인입선 공사 시 저압 가공 인입선에 철도 또는 궤도 횡단하는 경우 레일 면상에서 몇 메타 이상 설치해야 하는가? 뭐죠? 자, 철도 궤도 횡단 나오면 무조건 뭐다? 무조건 우리 답은 6.5더라. 자, 6번. 고압 가공 인입선이 일반적인 도로 횡단 시 설치 높이는 고압이네. 자, 고압 가공 인입선이니까 몇 메타? 6m. 7번. 저압 가공 인입선이 횡단보도교 위에 시설하는 경우 노면상 몇 메타 이상으로 설치하는가? 저압이네. 저압. 횡단보도교 몇 메타? 3m. 고압일 경우는? 고압 가공 인입선일 경우는 3.5m. 그죠? 3.5m. 자, 8번. 저압 인입선의 접속점 선정으로 잘못된 것은 저압 인입선이랍니다. 저압 인입선이 뭐였죠? 지지물에서 우리 집으로 이렇게 최초로 들어오는 그 선. 이게 저압 인입선이었죠? 자, 그러면 잘못된 것은 했는데 인입선이 옥상을 가급적 통과하지 않도록 시설한다. 맞는 것 같아요. 그죠? 자, 인입선은 약전류 전선로와 가까이 시설한다. 자, 인입선을 굳이 통신선하고 가까이 시설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통신선 유도장애 발생하기 때문에 잡음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자, 약전류 전선과 가까이 시설한다는 건 아닌 것 같죠? 3번. 인입선은 장력에 충분히 견딜 것. 자, 장력이 당연히 견뎌야겠죠. 가공 배전선로에서 최단거리로 인입선이 시설될 수 있을 것. 최단거리로 시설되어 있으면 좋겠죠. 자, 굳이 길어져 봤자, 자, 거기에서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을 거고, 또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자, 그래서 틀린 거는 몇 번이나? 2번인가요? 자, 9번. 주로 저압 가공 전선로에 또는 자, 인입선에 사용하는 애자로서 주로 앵글 베이스 스트랩과 스트랩 볼트 인류 바인드 선과 함께 사용하는 애자는 했네. 이거를 저압 가공 전선로 또는 인입선에 사용하는 애자랍니다. 일단 저압에서 사용한대요. 그죠? 그럼 일단은 자, 여기 잘 찍어야 돼요. 그죠? 자, 잘 찍어야 되는데 이렇게 해놓고 애자로서 주로 앵글 베이스와 스트랩 볼트 인류 바인드 선과 함께 사용하는 애자는 했으니까 뭘로 줄까요?
잘 찍어. 저압 인류예자로 잘 찍으십시오. 자, 저압 인류예자. 에? 많이 꼬진 않아요. 많이 꼬진 않아요. 정직하게 내요. 오히려 더 헷갈려. 다른 거보다 이거 보니까. 그죠? 이제 이거 이런 게 본 거 없나? 이렇게 이상한 문제들이 많이 나오진 않아요. 요거 하나 딱이야.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 문제는 이거 뭐지? 그래서 이제 그거 하나 중심으로 나오기 때문에 복잡한 거는 그냥 거기에 나와 있는 단어들을 가지고 조합하면 돼요. 우리 지난번에 뭐 가요성을 가진 플렉시블 PT 뭐 폭연 뭐 그런 거 있었죠. 또 거기에 나와 있는 단어들을 잘 조합해서 안 들어본 말들은 그렇게 찾으면 됩시다. 자, 10번. 자, 가공 인입선 중 수용 장소의 인입선에서 분기하여 다른 수용 장소 인입구에 이르는 전선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자, 수용 장소 인입구에서 분기해서 수용가로 또 가는 거죠. 뭐죠? 연접 인입선. 11번. 저압 연접 인입선은 인입선에서 분기하는 점으로부터 몇 메타 넘지 않는 지역의 시설하고 혹 몇 메타 넘는 도로를 횡단하지 않았는가? 몇 메타 지역의 시설하고 100메타 지역의 시설하고 혹 5메타 넘는 도로를 횡단하지 않을 것 했네요. 자, 그래서 연접 인입선 시설 제한 규정. 자, 일단 반드시 여러분 읽어봐야죠. 자, 자, 12번도 결국 뭐예요? 같은 문제예요. 그죠? 조합 연접 인입선의 시설과 관련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공례를 통과하지 아니할 것. 자, 전선의 굵기는 1.5스퀘어 이하일 것. 조합 연접 인입선인데 1.5스퀘어는 우리 집에도 써요, 안 써요? 우리 집에도 안 써. 우리 집도 2.5스퀘어 쓰는데 1.5mm, 1.5스퀘어는 너무 얇죠. 자, 폭 5m 넘는 도로를 횡단하지 아니할 것. 맞나요? 자, 인입선에서 분기하는 점부터 100m 넘는 지역에 미치지 아니할 것. 틀린 거는 2번이더라. 13번. 가공전솔의 지지물이 아닌 것은 했어요. 지지물이 아닌 거. 자, 뭘까요? 자, 지선은 지지물이에요? 지선이에요? 지선은 그냥 그 선이에요. 그죠? 자, 우리 지지물. 자, 송전선로의 가장 대표적인 지지물은 철탑이라고 하는 게 있었고요. 대전선로는 철근 콘크리트주, 철주, 목주. 일단 쓰지는 않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안 쓰지만 외국은 목주를 쓰죠. 그죠? 어쨌든 있더라. 철주, 목주, 철근 콘크리트주 있더라. 자, 14번. 가공 배전소에 시설한 전선을 지지하고 각종 기기를 설치하기 위한 지지물이 필요하다. 이 지지물 중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은 가공 배전솔로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지지물은 뭐죠? 자, 뭐예요? 우리 아까 뭐 쓴다고 했어요? 여러분이 지나다니면서 많이 보는 게 뭐예요? 철근 콘크리트주. 자, 철근 콘크리트주를 가장 많이 보더라. 자, 15번. 전주의 길이가 15m 이하인 경우 땅에 묻히는 깊이는 전장이 얼마 이상인가? 얼마? 6분. 곱하기 6분의 1 이상. 자, 16번. 자, 그래서 전주가 땅에 묻히는 깊이 해가지고 그 아래 해설란 있죠. 자, 그거 눈으로 한번 빨리 읽어보세요. 자, 기본은 6분의 1이고 15m 초과하면 2.5인데 자, 설계 하중이 커지거나 설계 하중이 커지거나 땅이 자, 묻을 경우는 얼마? 0.3m 가산한다. 그 이야기죠. 그죠? 자, 16번. 전주의 길이가 16m이고 설계 하중이 6.8kN 이하인 철근 콘크리트주를 시설할 때 땅에 묻히는 깊이는 자, 얼마? 우리가 16m니까 곱하기 6분의 1을 하면 안 되고 자, 16m는 뭐다? 그냥 기본이 자, 15m가 2.5 그죠? 얘가 기본이고 여기에다 0.3을 가산하느냐 안 하느냐니까 자, 16m는 뭐다? 2.5. 자, 17번. 자, 전주를 건조할 경우 A종 철근 콘크리트주가 10m이면 땅에 묻는 표준 깊이는 최저 약 몇 m인가? 자, 단 설계하 중에 6.8kN 이하이다 라고 되네요. 자, 10m 곱하기 6분의 1 그죠? 자, 6분의 1 했더니 1.666 나오나? 그죠? 자, 1.66 이상이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자, 1.66 이상이어야 되니까 얼마? 여기를 골라야죠. 여기서 1.66 답이 없네요. 그러면 안 되고, 그죠? 누가 1.6을 딱 묻겠어요. 그 이상이니까 1.7. 최저 1.7m 하면 되겠더라. 18번.
논이나 기타 지반이 약한 곳에 건주 공사 시 전주의 넘어짐을 방지하기 위해 시설하는 것은, 자, 전주가 넘어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뭐 설치한다? 지선을 설치하는데, 자, 지선을 시설하는데 땅이 무른 경우는, 자, 강돌돔도 유지하기 위해서 뭘 쓴다? 근가를 설치한다. 콘크리트 덩어리를 땅에다 묻죠, 같이. 그래서 근가를 설치하더라. 자, 19번. 자, 가공전솔의 지지물에 하중이 가해진 경우 그 하중을 받는 지지물의 기초 안전율은, 자, 일반적으로 얼마 이상이어야 되니까 지지물 2점. 지지 2.0. 그죠? 지지물 2.0. 지선, 자, 지지물 지선하면 2호라고 해야 돼. 지선 2호 외우고, 자, 지지물은 2.0, 지선 2호. 자, 20번. 가공전선 지지물의 기초 강도는 주체에 가해주는 곡 하중에 대해서 안전율은 얼마 이상으로 해야 하는가? 자, 이것도 뭐예요? 말은 어렵긴 하지만 지지물의 기초, 그죠? 지지물이니까 지지물 2.0. 자, 21번. 저압 가공전선의 지지물이 목주일 경우, 자, 푸가 하중에 몇 배 견디는 강도를 가져야 되는가? 아, 얘는 또 목주네. 잘 쓰지도 않는데 지지물 이거는 얼마래요? 1.2랍니다. 그냥 외워야죠 뭐. 자, 잘 나오진 않으니까 그냥 한번 눈뜨기 해놓으세요. 자, 지지물 목주인 경우 잘 안 쓰는데, 자, 풍압하 중에 몇 배 견디는 강도여야 되니까, 우리 2.0, 2.5 빼고 1.5, 2.2 중에서 잘 골라야 돼요. 그죠? 근데 저압이니까 제일 약한 걸로. 자, 해설 라인을 보면, 저압, 가공전솔의 지지물이 목주인 경우 풍압하중은 1.2배에 견딜 것. 자,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건 시설 규정이에요. 그죠? 시설 규정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하라고 써 있는 거야. 법규상에 이렇게 하라고 쓰는 거니까 그냥 하라고 하면 해야 돼. 그냥 암기한 수밖에 없어. 그죠? 자, 고압 가공전솔의 지지물이 목주인 경우, 고압이니까 좀 더 안전하게 해야겠네. 그죠? 풍압하중에 대한 안전율이 1.3 이상일 거. 요즘 목주 쓰지도 않는데 이렇게 한 번씩 이런 것들도. 자, 근데 저는 이 문제가 나오는 걸 한 번도 보진 않았어요. 자, 22번. 철근 콘크리트주가 원형인 경우, 자, 갑종 풍압 하중은 몇 파스칼인가 했네. 단, 자, 수직 수용 면적이 1제곱미터에 대한 풍압임이라고 했는데, 자, 철근 콘크리트주가 원형인 경우. 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철근 콘크리트 다 뭐예요? 원형으로 생겼죠? 자, 원형인 경우 갑종 풍압 하중은 했어요. 그리고 그 아래를 볼까요? 풍압 하중은 세 종류가 있답니다. 자, 세 종류가, 조기만 풍압 하중은 세 종류가 있다. 그래서 철주, 철근 콘크리트주, 철답 있고, 원형의 것, 삼각형, 마름모의 것, 강관에 의해서 구성된 것, 뭐 사각형의 것 있고, 뭐 철근 콘크리트주, 원형, 기타, 뭐 철탑, 뭐 단주형이 있고, 원형의 기타고, 뭐 강관으로 구성된 거, 이거 다 외울 거예요? 이거 다 외워야겠죠? 자, 외워야 되는데 우리 외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냥 답만 외워야죠. 그래서 어쨌든 철근 콘크리트주가 원형일 때 풍압하중 구하시면 그냥 588. 자, 588은 들어봤죠, 여러분? 588. 자, 588. 그래, 그 철근 콘크리트 원형하고 얘 나오면 뭐다? 자, 588 요렇게 기억한다. 588. 다른 거 다 외울 수 없어요, 그죠? 자, 23번. 자, 고압 가공전솔의 지지물로 철탑을 사용하는 경우 경관은 몇 메타 이하이어야 하는가 그랬네. 자, 가공전솔로, 자, 철탑을 사용한다. 경관 몇 메타? 자, 600m 이하로 하여야 한다. 자, 만일 고압 보안공사를 할 경우라고 하면 뭐예요? 그러면 4번입니다. 보안공사라는 얘기는 보강에서 공사한다는 이야기예요. 좀 더 안전하게. 자, 근데 여기는 그냥 나왔기 때문에, 자, 600m. 자, 우리 보니까 거기 경관 제한 목주, A종 철주, A종 철근 콘크리트주는 150m. B종 철주 또는 B종 철근 콘크리트주는 250m. 철탑은 600m. 이런 식으로 나와 있네요. 근데 요거 자체가 우리 시험 문제는 나오진 않더라.
주로 나오는 건 뭐다? 바로 철탑에서 많이 나오니까 그렇게 기억하시고요. 만약 이것들 자체가 다 보강공사를 할 때는 A종 150m를 100m로 할 수 있어요. 또 B종 같은 경우는 250m 대신에 보강이니까 얼마에 하겠어요? 200m 이하로 할 수 있고, 철탑은 400m 이하로 할 수 있더라. 100, 200, 400. 그 순서대로 100, 200, 400 써면 되겠네. 그죠? 자, 24번. 자, 고압, 가공전솔의 지지물 중 지선을 사용해서는 안 되는 거? 지선 사용해서는 안 되는 거 뭐 있어요? 자, 철탑은 다리가 4개여서 균형을 잘 잡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굳이 지선을 설치한다 한다? 안 하더라. 지선을 설치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철탑 있나요? 자, 동그라미 2번에 철탑 있습니다. 자, 25번. 가공전솔로의 지선에 사용한 애자는 자, 애자. 지선에 사용한 애자, 지선 애자. 또는 동그랗게 생겼다 해서 제가 무슨 애자를 했어요? 구형 애자다. 또는 옥애자다라고 했어요. 자, 거기 노부 애자. 자, 노부 애자 또는 높 애자라고 해서 우리 애자공사에 사용했죠. 자, 옥랩에서 사용하는 애자가 노부 애자. 자, 인류 애자. 인입선에 사용하는 애자가 인류 애자랍니다. 현수 애자. 자, 가공전솔로에서 전선을 잡아당겨서 지지하는 애자가 현수 애자랍니다. 구형 애자, 지선의 중간에 사용하는 애자로 지선 애자라고 한다라고 했죠. 자, 26번. 가공전솔로의 지지물을 시설하는 지선에 연선을 사용할 경우 소선수는 몇 가닥 이상이어야 하는가? 지선에 연선을 사용할 경우, 자, 소선수는 몇 가닥? 우리 삼형제 이야기 중 삼형제니까 3가닥 이상이어야 하더라. 자, 27번. 가공전솔로의 지지물에 시설한 시설에서 맞지 않는 것. 자, 지선의 안전율은 지선이요. 2.5 이상일 것 맞죠? 지선의 안전율은 2.5 이상일 경우 허용 인정하 중에 최저는 얼마? 4.31kN으로 할 거 맞네요. 자, 소선의 지름이 1.6mm 이상의 동선을 사용한 것이것 뭐라고 했어요? 소선의 지름이 2.6mm였죠. 그죠? 자, 2.6mm 이상의 아연도 철선. 자, 철선을 이용할 거 됐네요. 그래서 3번이 잘못됐고요. 자, 4번에 지선에 연선을 사용할 경우는 소선 3가닥 이상의 연선일 것이라고 했죠. 자, 그래서 틀린 건 3번. 28번. 도로를 횡단하여 설치하는 지선의 높이는 지표상 몇 메타 이상이어야 하는가? 자, 지선. 도로를 횡단하는 경우 있죠? 자, 도로를 횡단하는 지선은 몇 메타? 자, 5m 이상이어야 하더라. 자, 29번. 지선의 시설에서 가공전솔로의 직선 부분이란 수평각도 몇 도까지인가? 라고 했네요. 지선을 시설할 때 가공전솔의 직선 부분에는 우리가 자, 직선 부분 수평각도는 몇 도인가 했네. 자, 몇 도? 몇 도랍니까? 자, 수평으로 간다. 직선 부분이다. 라고 해서 이걸 우리가 5도라고 하나요? 5도? 5도. 지선의 시설 기준. 자, 전솔로의 직선 부분은 5도 이하의 수평 각도를 이루는 곳을 포함한다라고 했어요. 직선인데 여기 이렇게 살짝 5도 정도 기울어져 이게 휘어졌어도 어떻더라? 직선으로 본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제 직선주, 각도주 막 그렇게 표현을 해요. 자, 지선이 우리 전솔로가 그냥 일자로 쭉 갔다라고 하면 직선인데 가다 보면 어떻게 맨날 반드시만 갈 수 없잖아. 그죠? 살짝 각도를 만들 수도 있어요. 이때 5도 이내로 움직이는 거를 우리가 직선주라고 하고, 자, 각도가 조금 5도 이상 나더라. 각도주라고 하고, 맨 끝에 있는 지주는 우리가 인류주라고 하고요. 자, 5끼마다 1개씩 보강한다라고 하면 보강하니까 내장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전솔로의 직선 부분 5도 이하의 수평 각도를 이루는 것을 직선 부분이라고 하고, 양쪽의 경관차가 큰 곳에는 경관차에 의하여 생기는 불균형 장력에 의한 수평력에 견디는 시선을 자, 전솔로의 방향으로 양쪽에 시설한다라고 되어 있죠. 전솔로 중 5도를 초과하는 수평 각도를 이루는 부분은 수평 횡력분에 견디는 지선을 또 시설할 것. 자, 전솔로 중 인류하는 부분, 그래서 불평형 장력에 의한 수평력에 견디는 지선을 그 전솔로의 지선에 시설할 것. 이라고 되어 있네요. 인류.
자, 우리 한쪽으로만 장력이 한쪽으로만 작용하는 거를 일류주라고 해요. 그래서 전선주의 맨 마지막 단, 말단에 있는 전선주를 일류주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30번. 자,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에 시설하는 지선은 지표상 몇 cm까지 부분에 내시성이 있는 것 또는 아이온 녹음을 한 철봉을 사용하여야 하는가? 자, 지지물을 30cm. 시설한 지선을 자, 철봉이 쭉 지선 선로 연결하다가 끝에는 뭘 한다? 철봉 연결돼 있다고 했죠? 자, 몇 cm? 30cm. 자, 31번. 자, 지선을 사용 목적에 따라 형태별로 분류한 것으로 비교적 장력이 적고 다른 종류의 지선을 시사할 수 없는 경우. 자, 장력이 적고 자, 다른 종류의 지선을 시사할 수 없는 경우에 지선용 근가를 근원 가까이 매설하여 시설하는 경우 원래는 지선을 시설할 때 우리 얼마만큼 지줄 길이의 2분의 1 지점에 시설을 해야 되는데 공간이 협소해서 다른 걸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지주와 가까이 시설하더라. 뭐다? 궁하게 시설한 거죠. 궁지선. 자, 32번. 토지 상황이나 기타 사유로 인해서 보통 지선을 시설할 수 없을 때, 보통 지선을 시설할 수 없다. 자, 전주와 전주 간 또는 전주와 지주 간에 시설할 수 있는 지선은 뭐다? 수평지선. 자, 33번. 고압 가공전선로의 전선의 조수가 3조일 때의 완금의 길이는 했네요. 자, 전선의 조수가 3조일 때, 완금의 길이 고압일 때. 자, 고압이면서 전선의 조수가 3조니까 얼마죠? 900, 1400, 1800, 2400. 그래서 자, 앞에 저압 두 개를 저압, 고압, 특고압. 얼마죠? 얼마? 1800. 자, 34번. 조합 2조의 전선을 설치 시 크로스 완금의 표준 길이는 있네. 자, 여러분 그냥 이거를 33번, 34번 같은 경우에 여러분 그 표를 외우려고 잘 안 외워져요. 그죠? 자, 순서대로 쓰세요. 900, 1400, 1800, 2400. 자, 순서대로 써놔야지 여러분이 다음에 문제 풀 때 요거 두 개 이렇게 하지. 그 책에 있는 대로 그대로 놔두면 그거 어떻게 한 게 하는지 기억 하나도 안 나. 900, 1400, 1800, 2400 아니지. 좋아. 9,400. 좋아. 중간에 둘둘씩 묶어서. 자, 둘둘씩 묶어서. 좋아. 고압 해야죠. 이렇게 해야지. 900, 1400, 1800, 2400. 그리고 이렇게 하죠. 이렇게 해놔야지 여러분이 문제를 풀지. 이렇게 해놔야지 요걸 찾을 때 2조, 3조, 2조, 3조, 2조, 3조 이렇게 하는 거죠. 이번에는 지난번에 실기를 필기 시험을 많이 봤나 봐요. 그래서 이번에 전기 기능사 실기를 보는데 24, 27, 24, 27, 28, 29, 30, 그 다음에 1, 2, 3, 8일을 봐요. 엄청나게 많이. 옛날에는 한 5일 봤거든요. 5일, 6일 봤는데 이번엔 8일이나 보더라고요. 왜냐면 실은 이제 그렇게 말이 나오는 것도 장소를 선정을 해서 이렇게 편하게 보게 해야 되는데 장소를 안 열어주니까 뭐 어떤 데는 멀리 가야 되고 그래서 말이 많이 나와서 그런지 어쩐지 기간이 좀 길더라고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8월 17일부터다라고 써있긴 한데 실질적으로 시작하는 거는 8월 24일부터 9월 3일까지 된다 하더라고요. 뭐 전기 기능장은 21, 22, 23 이렇게 3일 보고 이제 기능장은 이제 많이 줄고 일단 이제 기능사를 많이 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기능장 어쨌든 이제 어렵기도 하고 자꾸 더 어려워지니까 어렵기도 하고 그래서 조금씩 줄고 있는 것 같고 기능사는 어쨌든 사람들이 겁나게 시도를 하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35번인가요? 34번인가요?
자, 조합 2조의 전선을 설치 시 크로스 완구의 표준 길이는 얼마? 조합이니까 조합이면서 2조니까 900. 자, 지금 얘기를 안 하면 제가 이렇게 얘기할 때 얘기를 안 하잖아요. 나중에 혼자 풀려고 하면 아무 생각 안 나요. 그죠? 자꾸 이렇게 여러분이 스스로 말을 해야지 그냥 눈으로만 이렇게 띡 보고 넘어가고 띡 보고 그냥 답 읽어주니까 그냥 답이려니 하고 다음에 보면 되려니 생각 많습니다. 제가 어떻게 얘기를 하는지 잘 듣고 자 생각하셔야 돼요. 자 35번 최근 콘크리트주 완철주에 완철을 고정시키려면 어떤 밴드를 사용하는가? 자, 우리 완철을 다른 말로 뭘 했어요? 완철, 완금,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암, 그죠? 암이라고 했어. 요 팔을 암이라고 하더라.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한다? 그럼 얘를 고정하기 위해서 뭔 밴드? 암 밴드. 자, 이해했죠? 자, 36번. 주상 변압기를 철근 콘크리트주에 설치할 때 사용하는 기구는 주상 변압기가 통이죠. 통 안에 변압기가 들어갔는데 얘가 대롱대롱 매달려 있어. 그래서 뭐다? 행거밴드. 자, 37번. 배전용 기구인 COS, 컬아웃 스위치 용도로 알맞은 것은 그랬어요. 자, COS가 변압기 어디에? 1차 측에 시설되어 있으니까 1차 측에서 배전용 변압기 1차 측에 시설하여 변압기의 단락 보호용으로 쓰인다. 어쨌든 이 COS라고 하는 건 뭐다? 변압기 보호하려고 쓰는 거네. 그죠? 자, 그래서 변압기의 단락을 보호하기 위해서 1차 측에 시설한다. COS. 자, 변압기 단락을 보호하기 위해서 2차 측에 시설한다 하면 캐치홀더. 자, 38번. 주상 변압기 1차 측 보호 장치로 사용하는 것은 뭐죠? 뭐더라? 컬아웃 스위치. 자, 변압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아래 해설란을 봤더니 COS는 변압기 1차 측에 시설하여 변압기의 단락을 보호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자, 캐치홀더는 변압기 2차 측에 시설하여 변압기를 보호한다 라고 되어 있네. 자, 거기에 유입 개폐기라고 하는 게 있고요. 자, 리클로저라고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자, 동그라미 2번에 유입 개폐기는 우리가 유입 개폐기라고 해서 선로 중간중간에다가 구분 개폐기로 시설할 경우에 이런 개폐기들을 사용할 건데, 자, 유입 개폐기라고 하는 거는 얘가 이렇게 열 때, 자, 우리가 실은 이제 개폐기라고 하는 게 있고 차단기라고 하는 게 있는데, 개폐기라고 하는 건 무부하 회로를 개폐하는 거예요. 회로가 딱 끊어지면 이제 그 상태에서 여는 거예요. 일단 무슨 상태? 무부하 상태. 회로가 이제 작은 전류는 이렇게 열기도 하겠지만 어떤 큰 정상적인 전류가 흐를 때는 얘를 끊지 않아요. 근데 어쨌든 유입 개폐기라고 하는 건 얘를 끊